실은 여긴 중간 기착지고요. 저는 이미 한번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이 차량을 느껴봤습니다. 오면서 말씀드릴까 했는데 한번 제대로 느껴보고 한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출발했고요. 우선 G170 전동화 모델은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이미 실내외가 공개가 됐었죠. 일단 외관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셨던 GV70에서 거의 그대로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 G80 전동화 모델과 결이 같습니다. 일단 그릴에 G 매트릭스 그릴이라고 해서 전기차에는 엔진이 없다 보니까 그릴이 막혀 있잖아요. 거기에 G 매트릭스 형상의 그릴, G80 전동화 모델처럼 막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충전구는 앞에 열려 있습니다. 아쉽게도 자동이 아니라 수동으로 눌러서 푸시해서 여는 방식이고요. 그 방식 안에 보시면 헤드라이트와 이어진 두 줄 라인을 통해서 제네시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동화 모델로 오면서 휠이 20인치 휠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고요. 후면에 따로 배기구가 없이 깔끔하게 범퍼가 마감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봤었을 땐 큰 차이가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냥 GV70과 다른 거는 번호판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 실내에서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센터 터널이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후륜구동 전용 모델이었다 보니까 센터 터널이 조금 높게 있었죠. 그렇지만 센터 터널을 많이 깎아놨습니다. EGMP 차량들처럼 완전하게 평평하게 깎이진 않았지만요, 그래도 턱이 많이 줄어들어서 이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썼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방음에 조금 더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전기차를 타시면 아시겠지만 엔진 소리가 사라진 만큼 엄청나게 조용해요. 그렇지만 그 대신에 외부 소리가 더 민감하게 들어옵니다. 우선적으로 바퀴 쪽, 팬더 쪽에도 좀 더 보강을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차량은 거의 풀옵션 차량이기 때문에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 반대 방향까지 쏴주기 때문에 좀 더 조용한 그런 주행 감각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봤었을 때는 차별화된 부분이 있고요. 지금도 외부 소음이 잘 안 들려요. 네,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조용한 외부 풍절음도 차단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주행으로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일단 전륜과 후륜 모터 두 개, 둘 다 160kW 전륜과 후륜 모터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320kW의 큰 출력을 냅니다. 마력대로 환산해도 430마력대의 어마어마한 출력이고요. 토크도 700Nm로 굉장하고요. 전기차는 아무래도 토크가 바로 터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꽤 세게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배터리 용량은 77.4kWh입니다. 일단 배터리 용량이 충분히 되어 있고, 그래서 주행 가는 거리가 복합 400km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내연 기관 모델을 컨버팅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비라던가 파워, 그 다음에 주행 가는 거리가 그렇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전기차 시대로 오면서요, 현대 기아차의 메리트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저한테 빨아준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 솔직한 느낌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특별하게 완성차 업체들 중에서는 수입차 메리트가 예전에서 많이 사라진 느낌이 들어요. 물론 주행 성능에 대한 세팅이라던가 브랜드 값 이런 것이 압도할 수는 없다고는 하지만 어쨌거나 저는 현대기아가 전기차 시대로 오면서 확실히 내연차 시대 때는 또 다른 그런 위상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지금 저희가 와 있는 국도 같은 곳을 달리고 있는데 에코 모드를 한번 우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코 모드로 하게 되면요, 후륜 모터 위주로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륜 모터랑 같이 돌아가지가 않다 보니까 전륜 모터에 좀 힘을 아끼면서 주행 거리도 늘리고요. 그 다음에 출력도 적당히 제어하기 때문에 일상 주행에서는 저는 에코 모드로만 해도 충분히 가속기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전륜 모터도 같이 사용을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가속을 했었을 때 후륜 모터 위주로 먼저 꽉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전륜 모터가 좀 같이 도와주는 정도의 느낌 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에코 다음에 이제 컴포트 모드면은 조금 더 앞뒤 모터를 동시에 쓰기 시작을 합니다. 확실히 이 컴포트 모드만 와도 내연기관 타시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강력한 전기차의 느낌을 맛배기로라도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출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전륜과 후륜의 모터의 힘이 동일하지만 확실히 좀 후륜 쪽을 먼저 해주는 후륜 기반 베이스 느낌의 그런 주행 질감을 이 모터의 움직임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자, 일단 승차감 또한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자꾸 좋다 해서 되게 빨아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단 승차감이 저는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배터리 무게 때문에 아무래도 아래에서 눌러서 좀 진동을 눌러주는 기분이 든다고 할까요? 무게로 누르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속 방지턱이나 이런 곳을 돌아 나갈 때 크게 잔지도용이나 이런 게 아니라 무게감으로 나가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점에서 조금 마음에 들고요. 그 다음 지금 제가 여기 와인딩을 지금 제가 천천히 몰고 있거든요. 주변 차량들이 좀 있어서. 근데 제가 기착지 오기 전까지는 스포츠 모드 굉장히 거치게 몰아봤는데 와인딩 할 정도의 차는 아닙니다. 일단 출력도 너무 세고 타이어도 비명소리가 조금 나긴 했었고요. 근데 이 전기차를 타면서 참 신기했던 게 배터리 무게중심이 낮죠.
근데 차체는 아무리 큰 차 아니에요.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근데 위에는 휘청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아래 무게중심 때문에 코너를 돌아 나가요. 이런 식으로 위에는 휘청해야 되는데 이 무게중심 낮은 쪽에서 자꾸 돌아 나가주니까 이게 내연기관과의 약간의 이질감은 여전히 좀 느껴집니다. 같이 휘청하면서 같이 돌아가는 느낌이랑 조금 다른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세팅이 더 노하우가 쌓이면은 이런 미묘한 감성은 조금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가속 방지턱도 굉장히 부드럽게 잘 넘어가줘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듭니다. 도심에서 아무래도 더 많이 다닐 차기 때문에 이런 느낌은 참 마음에 드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차이는 또 전기차지만 SUV잖아요. EV6나 아이오닉5나 GV60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오버 느낌으로 일반 세단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얘는 본격적인 SUV를 컨버팅한 그런 모델이거든요. 그 다른 전기차 모델과의 또 차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터레인 모드입니다. 아무래도 오휠 드라이브가 이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오면서 좀 개념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우선 예전에는 엔진에서 드라이브 샤프트가 연결되고 구동력도 배분해야 되고 엔진 회전도 바꿔야 되고 변속기도 돼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있었다면, 지금은 모터를 통해서 제어를 하는, 그러니까 구동 방식을 바꾸면서 이렇게 크게 예전만큼 복잡한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프로드에서 사륜구동 4바퀴나 다 돌아가면서 조금 더 모터의 힘을 제어하고요. 보통 엔진이라면 낮은 회전수라던가 높은 회전수나 토크와 마력이 어느 정도 회전수가 올라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점에서 이 터레인 모드는 전기 모드에서 어떻게 보면 더 이점일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온로드고요. 오프로드 성능까지는 못 느껴보겠지만 그래도 여기 터레인 모드가 있습니다. 길게 누르면 터레인 모드에서 스노우, 머드, 샌드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그 모터의 구동을 통해서 오프로드에 맞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로 오프로드를 가겠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 차에는 또 하나가 있죠. 바로 V2L이 있습니다. V2L은 220V 전기를 꽂고서 마음껏 쓸 수 있는, 이제는 많이 익숙해진 기능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SUV 자체를 가지고 차박을 가시기엔 딱 좋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차에서 잘 때는 이 SUV의 넓은 공간을 좀 더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V2L 차량이더라도 이 GV70의 활용도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SUV 자체이기 때문에 노지 같은 곳에 좀 더 가기 좋을 거라는 생각이 여기서 한 번 더 드는 것 같아요. 본격적인 오프로드까지는 아니더라도 차박을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유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예전과 같이 뭔가 사륜구동의 특별한 노하우 이런 것과 또 다르게 지형을 터넘는 오프로드 쪽의 노하우가 어떻게 바뀔지도 잘 보면 좋을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음은 내연기관 시절에도 현대기아, 특히 제네시스의 방음은 굉장히 좋았는데 이 전기차 시대로 오면서 확실히 더 강점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외부에서 오는 소음이라던가 찌그덕거리는 소리도 없고요. 그다음에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 덕분에 더 외부 소음을 다 줄여주는 부분, 이런 부분은 칭찬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전기차가 너무 조용하면 또 심심하잖아요. 그럴 경우엔 대비해서는 이제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을 또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소리가 들리죠? 이게 퓨처리스틱 버전이고요. 그 다음에 S 엔진이 있습니다. 이제 흔히 이제 좀 비속어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왜 훅 가시는다 그런 말 예전에 있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여기서 조금 느껴집니다. 더 이상해요. 엔진의 진동과 같이 오는 그 느낌과 RPM이 올라가면서 변속되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느낌은 살짝 별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또 하나가 이 모터거든요. 약간 포뮬러 쪽의 차량 느낌이라고 할까요? 좀 더 날카로운 모터 소리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이라면 퓨처리스틱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보통 약하게 끄기 이렇게 통해서 취향껏 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가속감은요, 이 제로백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이미 제로백이 4초대거든요. 고속도로를 올 때 좀만 해도 순식간에 100km 중반대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출력 같은 부분은 약간 세컨드카랑 아니면 전기차 처음 입문하신 분들이라면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배터리 무게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더 아래를 지그시 눌러주고 가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고속 중에 안정감이 좀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옛날에 이 제로백이 4초대라면 굉장히 고성능 차만 누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전기차를 통해서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스펙이 돼버린 것 같아요. 이 GV70 전동화 모델은 어떻게 보면 좀 가족끼리 큰 차를 타는 SUV 타고 싶은 분들한테 좀 더 어울리는 느낌이 드는 것 같고요. G80 전동화 모델은 세단 베이스였잖아요. 시트 포지션이 미묘하게 높아져서 은근히 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시트 포지션이 조금 더 불편한 그런 차이가 있었는데, 얘는 그 기본 베이스가 SUV다 보니까 시트 포지션이 조금 올라온 것 같은데 그 G80 같은 그 묘한 이질감까지는 들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여기서 있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시트 포지션에 대한 걱정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너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제가 느꼈던 GV70의
시트보다는 조금 더 높은 느낌이 드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이 시트 포지션이 조금 높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시승차를 타거나 보스차를 타면은 가장 낮추거든요. 얘는 좀 낮췄는데도 확실히 조금 높은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차량에 좀 아쉬운 부분들을 말씀드리자면 G80 전동화 모델 때도 그렇지만 이 충전구가 전면에 있다는 게 좀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보통 우리나라 주차를 생각하면은 후면 주차가 대다수잖아요. 그래서 전면으로 들어가는 게 좀 은근히 좀 짜증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G80 전동화 모델도 그렇고 이 모델도 그렇고 전면에 넣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느낌입니다. 자, 이제 한번 고속도로로 올라갈 거고요. 다시 서울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확실히 고속터널로 돌아 나갈 때 같은 SUV, GV70이라면 조금 더 길어진 느낌이 들 텐데 얘는 확실히 좀 더 코너를 돌더라도 더 아래 깔려가는 느낌이 듭니다. 오히려 이래서 좀 서스펜션 세팅의 노하우도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고속도로 오니까 또 HDA2가 작동이 되면서 편하게 주행 보조 기능을 또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만족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고속으로 오면서 약간의 풍절음은 좀 들리는 편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차체가 좀 전고가 높다 보니까 크진 않지만요, 그리고 조금이나마 미묘하게 들어오는 느낌은 있습니다. 물론 같은 차체 대비 내연기관차들에 비하면 확실히 조용한 감은 있고요. 오늘 시승 코스가 아무래도 제한적이고요. 늘 시승 행사가 그렇지만 오늘도 또 제한적이고 고속도로 와인딩 위주여서 이 터레인 모델을 좀 경험 못해보는 게 아쉽긴 한데, 이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시승차를 별도로 받으면 한번 터레인 모드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는 카티 글로벌이라 그래서 영어 채널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또 영어 리뷰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카티 글로벌 채널을 보면요, 확실히 전기차로 오면서 현대기아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댓글도 예전에 내연기관 차에 비해서도 확실히 달라진 게 느껴지고요. 전기차로 오면서 저희가 시청자층 데이터를 볼 수 있는데, 특히 EV6라던가 이런 차 같은 경우에는 유럽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물론 아직까지 제가 올렸던 GV60 같은 경우에는 북미에 주로 런칭하다 보니까 북미 위주의 시청자가 많긴 하지만, 유럽 분들도 이 제네시스, 이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GV60도 독일 쪽 사람들의 시청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봤었을 때도 아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확실히 잃을 게 없다 그래야 될까요? 내연기관에서 항상 누군가를 쫓아가야 됐고, 이 엄청난 이 갭 차이 때문에 누군가를 따라가기 쉽지가 않았었잖아요. 근데 전기차로 오면서 오히려 빠르게 전동화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 점에서는 잃을 거 없는 현대기아가 더 완성차 업체들 사이에서는 더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더 좋다고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상속 주행은 좋은 걸 알겠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스포츠 모드를 한번 더 볼게요. 일단 스포츠 모드를 하는 순간 확실히 바로 가속감이 훨씬 빨라지고요. 그 다음에 시트의 사이드 불스터가 저를 좋아줍니다. 흔히 200마력대 싱글 모터인 전기차도 보통 내연기관 타시던 분들한테는 되게 파워풀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바로 최대 토크가 터지기 때문에. 그래서 200마력대여도 체감 성능은 200마력을 넘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차량은 앞뒤 모터가 지금 동시에 있어서 순식간에 320kW의 힘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밟으면 바로 이 체감 터지는 게 내연기관으로 치면은 400마력 중반대에 되는 그런 체감이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이게 제네시스다 보니까 막 스포티한 세팅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출력상으로 워낙 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더 만족스럽고요. 그럼 제가 아직까지 아껴놓고 안 쓴 버튼이 있는데, 이 스티어링 가운데에 부스트 버튼이 있어요. 이걸 쓰면은 거의 순식간에 490마력의 파워를 내주거든요, 순간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또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살짝 제가 부스트를 한번 눌러보면, 네, 지금 10초 동안 10초 동안 지금 계기판에서 부스터라는 표시가 엄청 크게 뜨고요. 순식간에 좀 속도가 좀 많이 올라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도 부스트 모드가 쓰니까 확 올라가는데요. 이 기능은 좀 가능하면 안 쓰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이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쓸 일이라고는 졸음 쉼터 나오실 때 아니면 좀 안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 부스트 모드는 상당합니다. GV60도 이미 들어가 있던 기능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차체가 크고 SUV다 보니까 이 체감 오는 게 공격적인 가속감보다도 약간 좀 체감으로 덩치가 조금 더 나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내연기관 고마력에서만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차량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게 확실히 세네요. 자, 오늘은 일단 이렇게 저희가 제한적인 시승 행사다 보니까 와인딩과 도심, 그 다음에 이렇게 고속도로까지 주행하면서 말씀을 드려봤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추후에 시승차를 받게 된다면 이 터레인 모드, 말씀드렸던 오프로드 같은 느낌이라던가, 그 다음에 뒷좌석 그런 쪽에서 좀 더 차이가 있는지, 가정용 차로서
G80 전동화 모델과 같은 시트 포지션에 미묘한 불편함은 없는지 좀 더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단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